안녕하세요. 소울지기입니다. 캐나다에서 직접 집을 짓고 있는 제 지인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오지 못했었는데요. 이번에 간만에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에서 각각 직영으로 집을 지은 경험으로 두 남자의 집짓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 동기는 캐나다 BC주에서는 건축주가 직영으로 집을 지으려면 건축주 시험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때 건축주 시험을 볼 때 사용했던 교재를 가지고 두 남자의 집짓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의 내용의 수준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직영으로 북미식 경량 목구조로 건축 준비 중이신 예비 건축주들에게 해당이 되며 제 지인과 저는 각각 한국과 캐나다에서 본인 집을 두 채 정도 지어본 수준의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예비 건축주분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파트 1 시작으로 한국과 캐나다의 두 남자 집짓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 본인 집을 짓는데 오너빌더라고 그래서 건축주가 직접 집을 지어도 직영 건축인 거고 건축주가 각 공정마다 일하는 사람들을 섭외해서 내 집을 짓게 하는 것도 직영 건축인 건데 한국하고 달리 캐나다에서는 지금 이런 시험을 본다고 그러든지 이걸 책을 갖고 왔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없는 시스템인 거고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이렇게 봤더니 중요한 내용도 있고 괜찮더라고. 책 내용이 나도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직영 건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건축주가 꼭 해야 되는 시험인 건지 의무적으로 일단 그게 좀 궁금하고. 일단 요거는 BC주, 브리티시 콜롬비아, 밴쿠버가 있는 약 그쪽 서부 그 주에서만 하는 시험이고 다른 주에서는 내가 알고 있기로 이런 시험이 없고 아직까지는 직영을 해서 자기 집을 지을 때는 허가만 받으면 지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요거는 BC주에 한정된 거라는 걸 말을 일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허가 서류를 낼 때 여러 가지 하수에 관한 거를 설치를 했냐 맞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내는 서류 중에 요거 합격증이 있어야 허가가 나온다. 통과 합격증이 있어야 뭐가 나온다고? 건축 허가. 건축 허가가 나온다고? 와. 처음에 오너빌더로 하는데 이 시험을 패스를 못하면 건축 허가 자체가 안 나온다. 그러면 요게 캐나다에서도 이거를 만든 취지가 건축에 있어서 하자를 좀 예방하고자 그렇지. 그걸 예방하고자 만든 하나의 시스템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그 하자를 예방하고자 만든 법이 그 현장 관리인 제도라는 게 있는데 한국에서는 현장 관리인 제도가 그 관련 자격증을 딴 사람을 섭외를 해서 그 착공 신고 내기 전에 그 사람 자격증 코드를 넘버를 적어서 현장 관리인으로 등록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건축 전반적인 건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의 그런 자격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도장 기능사, 방수 기능사 이런 자격증만 있어도 그 현장 관리인이 되는데 자격 요건에 해당이 돼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또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건축주 입장에서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돈이 추가로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고 더 황당한 거는 그 사람들이 상근이 아니라 비상근이라고. 비상근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그 집이 건축이 될 때 빠르면은 뭐 2달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그 페이를 받아서 그 돈 가지고 그 사람이 상주를 할 수 있게 있는 거지. 상주를 못 한다고. 못하지. 그러면 그때마다 필요할 때 각 공정의 어떤 그 건축이 되는 그 단계별마다 와서 감리식으로 확인을 하라는 얘기인데 그렇지. 누가 차비도 안 나오고 차비도 안 나오지. 밥값도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이거를 통과하려면 건축주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한국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거는 맞지.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맞는데 여기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비판이 뭐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에서 하는 거는 필드에서 보면은 굉장히 학상공론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선 시작을 하는 건데, 그래도 부실이 생기고, 사실 업자가 지어도 부실은 생길 수가 있거든, 캐나다에서. 그걸 방지하고자 함이 목적이긴 하나, 실제로 필드에서 느끼는 거는 뭐냐, 그냥 불필요한 과정을 하나 더 껴넣었다. 그래서 불만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나 은퇴하고서 집을, 은퇴하면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은퇴하고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에 집을 짓겠다고 준비를 해서 시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집을 몇 년 동안 짓는다. 2, 3년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잘 지는 사람들은 잘 지어. 그런데 갑자기 이런 시험을 보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이 과정을 듣는 것 자체도 100만 원을 내야 되고, 시험 비용도 따로 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과정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냥 내가 알면 이 책만 사서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도 되고, 근데 나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가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것도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는 거를 이틀 동안 하거든. 동네에서 하는 것도 아니야. 차를 타고 3시간을 가서 또 왔다 갔다 하루 6시간 이동을 하면서 한 건데, 결과적으로 나는 뭐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부담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시간적으로나 그다음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걸 공부를 또 해야 된단 말이야. 떨어지면 또 다시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요 책 내용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하나 또 궁금한 게, 여기 이렇게 내용을 내가 몇 개 보니까 시공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그럼 그 시공 관련된 거를 건축주가 인지를 해서 현실적으로 이제 내 집을 짓고 있는 그 와중에 여기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접목이 되는 부분이 오면, 그거를 최소한 그렇게는 해야지 된다는 어떤 집에 하자가 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공인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다 나온 것 같아. 최소한은 이 정도 되고, 뭐 이 정도를 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근데 이 책이 정부에서 발행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건 아니고, 이 시험을 위해서 여기 나온 이 저자라는 사람이, 경력이 좀 있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이 과정을, 커리큘럼을 만든 거야. 내가 할 때 한 15명 정도가 들어거든, 수업을. 근데 이제 커플은 거의 이 수강료가 비슷하고, 7커플인가 8커플이 왔었는데, 1인당 한 커플이 100만 원에서 100만 원 좀 넘는다고 치면 거의 한 700~800만 원이 있는 거지. 정부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그래서 인스펙터가 이 책을 보고 인스펙션을 하는 건 아니야. 인스펙터가 인스펙션하는 그 기준하고 뭐 거의 대동소이 하겠지만, 이거를 그 사람이 보고 하는 건 아니야. 내용은. 근데 인스펙터가 그 걔네들이 통과가 안 되느냐의 그 기준이 있을 텐데, 법적인 기준이 있을 텐데, 그거하고는 이제 비슷한 기준선에서 만들어져 있는 내용이다. 시공 관련돼서는. 그러면 몇 팀이나 통과를 한 거야? 이 시험을 보면? 얘가 듣기로 10명의 시험을 보면 8명 정도가 패스를 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아, 패스하는 게. 100분 동안 100문항을 시험을 봐서 60점이 넘어야 돼. 그 객관식이야, 주관식? 객관식. 100% 객관식이고, 그래서 컴퓨터로 시험을 보고, 그래서 시험을 보고 바로 결과가 바로 나와. 80%면은 상당히 많이 패스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거의 준다는 얘기네. 거의 준다는 얘기인데, 이게
많이 그래도 이걸 약간 올린 거야. 처음에 시행을 했을 때 2016년도에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생각을 해봐. 집을 지으려고 땅을 사고 설계를 맡기고 해갖고 설계 도면까지 나오고 다 나왔는데 이게 패스가 안 되는 거야. 그때 딱 집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지. 그 굉장히 시공 능력은 뛰어난데 그렇지. 이런 쪽으로 좀 이제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괜히 이런 어떤 필터링을 한다고 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그렇지. 이게 그 사람한테는 쥐약인 거야. 그렇지. 그리고 솔직히 공부할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계속 현업에 나가서 밥벌이를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실무하고 시험하고도 다를 수가 있어. 그렇지. 시험하고는 또 다르지.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러니까 뭐든지 뭐 무슨 법이 딱 바뀌면 좀 약간 혼선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 한 1년 동안은 난리가 났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집을 못 지니까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라이센스 있는 빌더한테 맡길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그냥 생으로 1억이 그냥 나가는 거야, 그 사람. 꼭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네. 거기 20%에 해당하는 그 유능한 시공자 건축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손해를 주는 거야. 내가 듣기로 처음에 첫해 막 처음에 60% 패스하고 막 이래서 그럼 반반이잖아. 60%면 엄청 세다. 그래서 너무 이제 컴플레인이 심하니까 약간 완화를 한 것 같더라고. 오케이. 그러면 취지는 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